저희 변리사님들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변리사 회도 열심히 활동하겠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영수입니다. 특허하면은 왠지 딱딱한 표현이지만 지식재산은 좀 더 정감이 가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지식재산을 다루는 변리사들의 단체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을 모셨습니다. 홍 회장은 변리사회 74년 역사상 40대 첫 회장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홍장원 회장입니다. 네. 예. 40대 회장, 네. 그래서 더 부담이 그렇죠. 크실 것도 예. 같은데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좀 갓 100일을 지난 것 같습니다. 100일 예. 지났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예. 협회 업무도 파악이 네.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지난 100일간의 네. 그 소회를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회장직을 3월 1일부터 수행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이제 국내에 확산되는 시점과 함께 그렇네요. 이게 이제 변리사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내부 조직을 좀 정비하고 네. 대외적인 관계를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뭐 좀 준비하는 작업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어떤 대비 작업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직 네. 정비를 하는데 더 네. 뭐 중점을 뒀는데 예. 결국 이제 앞으로 더 긴 레이스를 하실 네. 거니까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됐네요. 내실을 다지는 좋은 기회. 그럴 수 있지요. 예. 네. 또 40대 회장이라는 뭐 타이틀 예. 좀 뭐 당연히 부담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100일 동안에 좀 어떻게 그걸 잘 그 소화를 하셨나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40대고 젊다 보니까 기대감 크기도 하고 뭐 어느 정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네. 뭐 기대감은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동하는 집행부, 네. 열심히 활동하는 집행부의 성격을 띠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대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차분하게 또 고민하고 신중하게 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변리사회 회원이라 그럴까요? 네. 몇 명이나 되시는 거죠? 뭐 이제 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뭐 한 지금 현재 지난달 기준으로 한 6천 명 정도 6천여 명. 와, 이제 큰 회원이 조직입니다. 예. 예. 평균 연령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갈수록 젊어지고 있는 네. 추세고 한 40대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예. 뭐 40대 회장이라고 하지만 예. 뭐 이렇게 회원들하고 예. 이렇게 공감 능력은 오히려 40대이기 때문에 더 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을 위에 해보는데. 선배님들과 후배분들과의 네. 어떤 중간의 영역에서 뭐 양쪽의 어떤 필요성이나 니즈를 다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100일 동안 이제 내실을 다졌고 예. 이제 올해 이제 남은 기간은 네. 어떤 일을 역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뭐 올해 내년 뭐 이렇게 2년 정도 임기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올해에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뭐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방향성은 아무래도 젊은 제가 이 회장이 된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밖에서 내자. 이제 우리 변리사님들이 좀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자라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제 회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나 불합리, 불공정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시킬지 어느 정도 뭐 해결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공약이 민생 우선, 예. 뭐 행동하는 집행부, 예. 뭐 강한 변리사회와 변리사들의 권익 확대 이걸 예. 내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40대이시기도 하지만 예. 우리 또 홍 회장님 그 직접 그 경력을 보면 예. 기업체에서 예. 근무를 하시다가 예.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변리사 예. 그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신 지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제가 이제 기업체 뭐 짧은 기간 한 네. 2년 정도 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고, 하셨고, 예. 예. 별리업은 한 20년 정도 20년 수행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기업에 어느 정도 뭐 네. 돌아가는 어떤 이 원리나 이런 걸 알고 있고, 또 별리업을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최근 20년간, 특히 10년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알고 있기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네, 더 커지고 있다. 그렇지요. 뭐 이렇긴 한데 또 아마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좀 네. 확인해 보니까 좀 애로 사항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예. 장벽들 좀 예.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가장 뭐 시급한 게 어떤 건가요? 시급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사실은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하나하나씩 네.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에 대비를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술 강국이다, 그다음에 지식재산 강국이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고 좀 더 나아갈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수준 예. 뭐 우리나라 뭐 소위 선진국 예. 대열이잖아요. 예. 선진국인데 지식재산의 수준도 거기에 비례한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지식재산 한 특허 기준으로 한 4위 정도의 아주 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아주 강국이고 사실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질적인 전환,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향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식재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들의 지적인 활동, 특히 이제 R&D 연구개발 쪽에서 어떤 산물인 거고, 그 산물을 이제 권리화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R&D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R&D하고 그거를 이제 권리화시키는 데 작업하는 사람이 저희 변리사들이고, 그걸 심사해서 특허를 등록시켜주는 데가 이제 특허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R&D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봤지만은 사실 R&D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부분이 좀 단기 과제에 치중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우리가 R&D도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고 또 중복 투자되는 부분도 많단 말이죠. 그런 개선 부분을 저희 변리사분들도 좀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변리사분들도 이제 그 R&D에 대해서 이제 권리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변리사님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 권리화하는 과정이 너무나 이 짧은 시간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환경이 개선되어야 우리가 정말 권리화하는 작업에 좀 더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 우리나라 특허 수준이라는 게 예. 양적으로는 세계 4위니까 네. 뭐 탑 랭크인데 네.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이라는 게 예. 결국 지금 뭐 시간에 쫓기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 사전에 이렇게 알아보기로는 특허 수수료 예. 이런 뭐에 대한 예. 그런 뭐 문제라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 지금 특허 수수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미국, 일본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뭐 10분의 1, 5분의 1 정도의 밖에 수수료가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동남아나 이쪽하고도 비교를 해봐도 2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특허 수수료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단지 접근을 이제 수수료 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앞서 얘기 드렸지만은 우리 변리사님들이 업무를 하는데 시간적인 기본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권리화하는 과정인 건데 그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투여할 기본적인 보장이 안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권리하는 부분이 혹시나 부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특허 수수료라는 게 예. 그 지식재산권을 이제 권리화하는 그렇지요. 작업을 변리사분들이 네. 하시고 네. 이제 그걸 이제 네. 수수료로 받는 네. 건데 네. 근데 그게 R&D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있고 네.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수수료는 뭐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예. 있고 네. 뭐 이럴 텐데 지금 예. 결국은 기업 R&D가 주류를 이룬 거죠, 아직까지는. 예. 뭐 개인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R&D 이제 정부 R&D로 예산이 또 24조 연간 24조 이상이 투여되고 있고 민간에서도 78조 정도의 R&D 비용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 발명가들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뭐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특허 비용은 권리화하는 비용은 몇백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투자가 된다면 네. 실제 그 R&D를 잘 담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R&D는 정부, 기업, 예. 개인 이렇게 뭐 있는데 이렇게 되죠. 예. 지금 제일 제대로 수수료를 예. 책정을 안 하는 데가 정부인가요,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그래도 그나마 나은 수준입니다. 수준. 사실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 그래도 그나마 남은 수준이지만 일부 대기업은 사실 우리 밸리업계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수가로서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R&D에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좀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출연연 기관들, 공공연 기관이나 이 산하기관. 대학 산단들 네. 같은 경우는 기업보다 또 절반의 가격, 이 절반의 수수료로서 특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특허 권리화를 하는데 실제 투여된 R&D 국가의 예산은 몇십억이고 이런데 특허 비용으로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쓴다고 하면 그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얼핏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예. 최근에 특허청과 예. 변리사회가 이렇게 네. 회동을 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홍 회장님 체제에서는 첫 예. 회동이신 거죠? 예. 어떤 좀 건설적인 협력 방안이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 특허청장님이 안 그래도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을 하고 특허 이제 IP 밸류업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하신다는 예, 거죠? 같이 이제 코워크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서로 인지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특허가 품질이 좋아야만 그 특허로서 권리를 보호받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허가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예. 기본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어떤 캠페인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당연히 이제 정부 부처인 특허청과 예. 협력 뭐 중요한 부분 같고요. 네. 근데 그 특허청과 예? 협의하면서 혹시 그런 얘기도 나왔나요? 특허청이 이제 제가 모두에서 네. 특허와 지식재산 표현을 하듯이 예. 뭐 했듯이 네. 특허청 이름보다는 예? 뭐 지식재산청, 뭐 지식재산 혁신청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이 될까요? 많이 아쉬운 개명이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개명. 예, 예. 이제 뭐 개명으로 볼 수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 역할, 실제로 지식재산을 가장 잘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허청이 이미 특허와 디자인 상표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권리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가장 많은 시스템과 조직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냐.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게 추세다. 그런데 다만 이제 부처 간에 어느 정도 좀 아직 확립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못 되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뭐 이전에 대한변리사회도 관련해서 이제 그 법안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안 됐죠, 20대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러면 21대에서 다시 시도를 할 텐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다시 그 법안 통과를 시도를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21대 국회가 출범이 되었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좀 강조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변리사 출신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변리사 출신이 아직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더더욱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올해 이제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 침해 소송 대리권 관련해서 변리사법에 이미 2조 8조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막혀가지고 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 특허 침해 소송 대리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변리사 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업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또 너무 당연하고 일본이나 중국 선진국들은 다 변리사들의 침해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 줘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20대 때 그 어떤 법안이었는데 네. 21대 때는 뭐 어떻게 좀 변화를 줘서 다시 뭐 올릴 예정이십니까? 물론 뭐 국회의원들하고 예, 잘 협조가 얘기를 돼야 해야 되는 되는데 저희가 사실 17대 국회부터 계속 법안 발의가 됐고 이제 법사위까지 올라갔던 법안도 있습니다. 침해 소송 대리권에 대해서. 그래서 침해 소송 대리권 20대에도 이제 발의가 되었지만 이 문턱을 넘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갈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는 국회의원분하고 얘기됐지만 기본적인 확실한 부분은 침해 소송, 금지 소송에 대해서도 변리사분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이 변론을 해야만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이 보장이 된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지금 저희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가져야만 좀 더 충실하게 기업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대리권을 합니다. 가져야. 예. 어쨌든 우리 통 회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신 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변리 행위들이 많이 이렇게 침해받고 있다. 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있던데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침해 금지 소송 대리권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했던 또 다른 문제가 기본적으로 변리사 분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 많이 침범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우리 변리사분들이 전문가로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변리사가 아닌 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침해에 대해서 감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최근 10년간 너무 많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시정해 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비변리사들이 예. 이 변리 업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가 자격 없고 검증되지 않으신 분들이 특허에 대한 어떤 판단, 어떤 방향성 제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어쨌든 그 변리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 예. 상당히 그 전문직군으로 상당히 뭐 고임금을 받고 네. 나름 보람 있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전문직군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제 고임금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국세청을 통해서 이제 통계 자료가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수익이 아니고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예전에 나갔던 자료를 보면 이제 항상 이 소득 1위가 변리사로 나오는데 그건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위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수익은 훨씬 낮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 영역 중에서 낮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변리사님들 회원분들 우스갯소리로 그런 오보 때문에 뭐 유리하게 얻었던 덕은 뭐 결혼하기가 좀 쉬웠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매출 기준 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그 새로 이렇게 직업을 도전하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도전해보고 싶은 직군일 텐데 네. 그래도 장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 네. 입장에서 변리사의 장점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뭐 네. 급여 수준 말고 예. 그러니까 소득을 보고 이제 변리사에 도전하겠다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많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네. 실제로는 변리사라는 이 직역이 가장 여러 가지 전문가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이런 권리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영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보람을 가질 수가 있고 항상 변화된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보람 있지 않냐. 모든 전문가를 보겠지만 실제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 영역은 변리사가 유일하지 않냐 싶습니다. 예.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 뭐 역동적이라 그럴까요? 예. 뭐 그런 직업이기도 하겠지만 예.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예. 또 자칫 낙오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점이 있네요.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나 이론에 대해서 탐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저희 변리업계에서도 좀 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어쨌든 변리사들의 예. 역량이 높아지려면 예. 그 아까 말씀하신 특허 수수료도 예. 좀 현실화가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아직도 네. 뭐 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나름 변리사회 이렇게 공익 활동도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들 주로 하고 계시죠? 이제 공익 활동은 사실 우리 변리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거고, 공익 활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나 보호받아야 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변리업을 통해서 특허를 보호한다든지 발명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공익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권리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우리 변리사회가 나서서 공익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올해부터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많은 회원분들이 의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좀 더 공익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하고도 같이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다 우리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젊은이들이 뭐 네. 특히 취업을 앞둔 분들이 이제 변리사가 네. 변리사 직업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나라 이제 이런 R&D 그 여건이 더 좋아져서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네.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저희는 어쨌든 연구원분들, 발명가들하고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변리사님들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겠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변리사회도 열심히 활동하겠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뭐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예. 뭐 아울러서 진짜 그 40대 첫 회장이신데 변리사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뭐 제가 열심히 역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변리사회로 기억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권익이 뿐만 아니라 진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변리사들의 환경, 업무 환경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가장 열심히 일한 회장으로 남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만큼 또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대한변리사회 6천여 명이 넘는 이제 회원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직역이지만 변리사뿐 아니라 또 기업, 개인, R&D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그런 중요한 지점에 변리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기대해 보고요. 오늘 이슈 앤 피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화제 리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